에트라의 황당한 극장. 나는 아자미. 에트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아자미, 넌 대학 어디 갈지 이미 정했어? 아니, 아직이야. 아직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는걸. 그래? 그래도 넌 똑똑하니까 열심히 하면 의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버님이 의사시잖아. 그렇지. 근데 의사는 하기 싫어. 왜?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렇다. 우리 아빠는 나름 큰 병원에서 일하는 정신과 의사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자라왔다. 하지만 난 예전부터 아빠를 좋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들려요. 치로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리지 못하게 돼서 힘들었어 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츠츠지가 치로 자신을 위로해준 것도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로는 자신에게 그런 친절을 베푼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야? 치로! 치로! 나도 사랑해! 치로!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치로도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날 이렇게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치로! 치로! 정말 좋은 가족이야. 다들 치로를 소중히 여겨주고. 저 아빠는 가짜 눈물이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네. 보통 울 때는 입꼬리가 내려가거든. 아마 저 사기꾼이 하는 거짓말이 웃기니까 웃음을 참고 있는 거겠지. 눈이 충혈되지도 않았고 눈도 너무 많이 깜빡거려. 사기꾼? 아, 여보. 그렇게 찬물 끼얹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잖아. 찬물 끼얹을 생각은 없어.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지. 애초에 저런 걸 뭐가 재밌다고 보는 거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여보, 좀. 이런 식으로 우리 아빠는 늘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말을 한다. 당신은 꼭 쓸데없는 말을 덧붙인다니까. 하여튼 사람 마음은 쥐뿔도 모르는 무심한 성격이었고 난 그런 아빠가 질색이었다. 안녕, 내일 봐. 응, 잘 가. 아빠가 그런 사람인데 의사가 멋있어 보일 리가 있나. 어쨌든 진로는 정해야 하는데. 쟤는 왜 혼자 중얼거리고 있지? 11시 6분 급행, 11시 16분 중급행, 11시 23분 완행, 11시 31분 완행. 11시 37분 급행. 혹시 이거 시간표? 응, 맞아. 대답했어. 그렇구나. 대단하다. 시간표를 다 외우다니. 나 끝까지 다 외웠어. 우와, 정말 대단. 11시 53분 완행, 12시 1분 중급행. 혹시 이거 끝까지 다 들어줘야 하는 건가? 어떡하지? 대단하긴 한데 그럴 생각으로 물어본 건 아닌데. 그래도 말하는 중간에 가버리면 이 친구가 상처받겠지? 결국 나는 이 아이가 막차 시간까지 다 읊을 때까지 들어주고 있었다. 고마워. 너 기억력 진짜 좋다. 그럼 난 이만 갈게. 빠빠이. 깜짝이야. 시간표를 통째로 외우다니 천재인가 봐. 근데 좀 특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가끔 역에서 그 아이를 마주치게 되었고. 누나, 나 이번에 도착하는 차량 종류도 알아. 어머, 그래? 잘 봐. 이번엔 초록색 차량이 올 거야. 진짜네? 그 아이도 날 볼 때마다 말을 걸어오곤 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좀처럼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낯을 가리나? 아니지. 그럼 애초에 말을 걸지도 않았을 거야. 이번엔 노란색 차량이 들어올 거야. 그리고 내 사정이나 의견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누나, 있잖아. 오늘은 내가 얼른 저기 서점에 가야 하거든? 그럼 나도 같이 갈래. 그게 아니라 오늘은 너랑 놀아줄 시간이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너 또 여기서 딴짓하고 있니? 엄마가 바로 집으로 와야 한다고 했잖아. 왜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분이 저 아이 어머님이구나. 근데 이름을 이제서야 알았네. 죄송해요. 저희 아이가 민폐를 끼치진 않았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자, 얼른 가자. 짐작은 했었지만 혹시 저 아이 그리고 저 어머님 태도도 그렇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이상한 느낌, 아이 어머니의 반응, 어머니에 대한 아이의 반응,
그런 것들을 보고 난 한 단어가 떠올랐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몇 시에 와? 아빠는 오늘 다른 선생님들하고 회식이 있어서 늦게 온대. 네가 웬일로 아빠 귀가 시간을 다 묻네? 무슨 일 있어? 별일 없어. 내키진 않지만 역시 아빠한테 물어봐야겠어. 내일 병원 휴원일이니까 내가 등교할 땐 자고 있으니까 갔다 와서 물어봐야지. 다음 날. 쿠로키가 오늘도 역에 있으려나? 아, 저기 있네. 저기, 쿠로키! 자전거는 통행 금지야! 여기서 자전거 타면 안 돼! 빨리 내려! 뭐냐 이 꼬맹이? 귀찮게 하네. 너 미쳤냐? 쿠로키!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여기서 자전거 타면 불법이야! 그럼 안 된다고! 규칙 지켜! 안 지킬 거면 자전거 타지 마! 야 꼬맹이!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냐? 눈물 쏙 빠지게 혼나고 싶은가 보네. 잠깐! 너희들 애상대로 뭐 하는 거야? 닥쳐! 저리 안 비켜? 못생긴 게. 뭐라고? 이 녀석들 폭력은 안 되지. 아빠? 아자미 여긴 어떡해? 잠깐 저기 서점에 볼 일이 있어서. 쿠로키! 너 이번엔 무슨 짓을 한 거야? 사과드려. 싫어. 사과 안 해. 난 잘못 없어. 얘가? 맞는 말이야. 넌 사과할 필요 없어. 그리고 너희들 교복을 보니까 땡땡 고등학교 맞지? 이쯤에 두는 게 좋을 거야. 너희 학교에 내가 아는 분이 있거든. 아는 사람? 어느 선생이지? 설마 생활지도부 토쿠사는 아니겠지? 아니 교장일지도 몰라. 그리고 경찰의 높은 분이랑도 친하거든. 오늘 이후로 다신 이런 짓 하지 마. 다음에 이러는 거 내 눈에 또 띄면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보고. 가자 가마츠. 같이 가 타치바나. 그래 앞으로도 그렇게 내려서 끌고 가. 아빠 그런 인맥도 있었어? 아니 거짓말인데? 뭐야. 저기 우리 애가 대체 무슨 짓을. 네 사실은. 그리고 난 방금 있었던 일을 쿠로키의 어머님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내가 얼마 전부터 쿠로키와 알고 지낸 것,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도. 그랬군요. 우리 애가 민폐를 끼친 것 같네요. 미안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쿠로키 말인데요. 어머님, 자녀분과 함께 의료기관 상담을 받으신 적 있나요? 네? 의료기관이요? 아직이라면 내일이라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일 가능성이 있어요. 역시 그랬구나. 네? 저는 땡땡병원에서 신경과 의사로 일하는 히이라기라고 합니다. 시간표를 통째로 외우는 등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대한 집중력, 일방적인 성향의 대화, 정해진 규칙을 깨는 것에 대한 예민함, 그리고 타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 자폐 스펙트럼으로 보이는 특징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자세한 진단은 외래 진료받으러 오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도. 아니야! 우리 애는 발달장애 같은 거 없어! 그냥 좀 특이할 뿐이야! 평범한 아이라고! 어머님, 나도 남편도 멀쩡하단 말이야. 우리 애도 당연히 정상일 거야. 그래, 정상이야. 병원 같은 건 병원은 필요 없어. 설마 어머님도 쿠로키 상태를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건가? 어머님, 자녀분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네?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죠?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쿠로키는 훌륭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어요. 어머님의 사랑 덕분이죠. 아빠, 하지만 전 엄마로서. 아니요, 어머님은 잘하고 계십니다. 육아는 원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아요. 이 사회는 아이를 건강하게 길러낼 의무가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도움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쿠로키와 쿠로키의 어머님은 아침 일찍 아빠가 일하는 병원에 내원했다고 한다. 사실 전 쿠로키가 발달장애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정상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는 게 무서워서 여태껏 외면했어요. 그게 쿠로키에게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요. 정상이라는 정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정상의 범주에서 약간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죠.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건 뇌의 정보를 정리하는 메커니즘에 특이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장하고 배우는 것에 따라서 주변에 잘 적응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아이에겐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특성을 잘 관찰하고 보듬어 나가도록 하죠. 네. 그리고 쿠로키의 어머님은 학교나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거나 쿠로키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 결과 바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적어도 모자 관계는 훨씬 양호해졌다고 한다. 11시 6분 급행, 11시 16분 중급행. 쿠로키 아버님도 같이 지원센터에 다닌다고 했지? 정말 잘 됐어. 그나저나 아빠 입에서 그런 다정한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뭐 나중에 물어보니까 역시나 그 어머니를 진정시키려고 한 말이지. 그런 소리나 했지만 그래도 그 어머님의 마음도 쿠로키의 미래도 밝아졌으니까. 그리고 10년 후 아자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쿠로키. 오늘도 날씨 좋다. 네. 쿠로키는 좋아하는 분야의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했고 자신의 특별함을 똑바로 마주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쿠스노키 씨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질문도 드려볼게요. 난 아빠와 똑같이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 환자 외에는 무심하고 믿음도 안 가는 아빠였지만 그 일 이후로 정신과 의사로서의 아빠를 우러러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게 있다. 환자와 너무 가까워지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아빠처럼 한 발 물러서서 환자를 진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그 외에도 많지만 어쨌든 아빠를 본보기로 삼아야 할 일이 많았다. 아빠는 쿠로키와 쿠로키 가족의 미래를 밝게 비춰주었다. 아자미 수고. 응, 수고. 난 앞으로도 아빠를 보고 배우면서 이 일을 해나갈 것 같다. ご視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普通じゃないなんて診断されることが怖いとは言いますが、本編でも言っていた通り、人それぞれ普通の定義って違いますからね。だからこそ逆に普通であることって難し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何にせよ、それが本心じゃなかったとしても、患者さんやその身内に対して適切な言葉をかけられるって、ちゃんとその人のことを見てくれている証拠ですからね。憧れだと思えて参考にできる人が近くにいるっていいことです。皆さんはどう感じましたか？コメント欄に書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た少しでもいい話だなと思った方、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いたします。